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내년도 예산안에 약 25만 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이 들어간다는 소식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25만 명이죠. 소상공인 약 25만 명 대상으로 하면 채무조정 예산이 내년에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당정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거 넣자라고 이제 협의가 됐어요. 또한 청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직 단념 청년에게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주기로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당정이 협의를 했다는 거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우리 상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정은요, 오늘 이제 만났어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이제는 국무회를 거쳐서 9월 2일에 얼마 남지 않았죠. 국회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는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는 통과가 되겠죠. 그 내용,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심각합니다.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채무조정 있죠? 하고 있어요. 지금 9월달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게 새출발 기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원금 감면하는 부분과 원금 감면 아니지만 채무를 조정해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에도 이제 넣겠다는 거죠. 이번 연도 들어가는 거는요, 추경을 통해서 잡힌 겁니다. 그죠? 추경을 통해서 없는 예산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 아예 내년에는 본 예산으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채무조정 예산을 넣자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이번에 9월부터 들어가는 채무조정안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당정 협의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그 부채 위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예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또 원금 감면도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예산안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내년에도 채무 조정이 또 한번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돼야 되겠죠. 자, 올해 1,200억 원으로 반영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지원 또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올해 1,200억 원을 반영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도 내년에도 대폭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뭐래요?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폐업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로 1,200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금요일날 마감입니다. 폐업자 지원은 이번 26일에 마감이죠. 월요일날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스케줄은 주간 스케줄. 그래서 마감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예산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정 협의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갈 내용 요 정도고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청년 정책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는 300만 원 도약 준비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 힘들어서 구직 이제 안 해. 힘들어.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5포 세대 이런 얘기를 하죠. 4포 세대 이런 얘기도 하고, 니트족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무튼간에 구직을 단념했어요.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한번, 모든 청년에게 줄지 않습니다.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인데 여러분 우리 시니어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이제 청년을 취업을 단념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이런 분들이 정부가 마련한 고취 의욕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그러면 300만 원을 주겠다 이 얘기죠. 이게 이름은 도약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현실화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정부가 이런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겠죠. 또한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 원 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다 보니까 우리가 허그에서 우리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드는데 그 보증보험 가입비 6만 원을 이제는 예산으로 정부 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당정 협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물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회에서 뭐 통과된 내용은 아닙니다. 당정 그러니까 현재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죠. 가장 눈에 띄는 게 300만 원의 청년 도약준비금. 그죠? 이거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구직 의혹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주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 전세 사기를 위해서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비를 준다는 것도 되게 현실적이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아마 오늘 9시 뉴스에 아니면 또 언론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청년만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당정 협의 내용의 주 내용이 청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아쉬운 게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자녀 세대기도 하지만은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게 좀 시니어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청년 정책이 나오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만큼에 대한 어떤 장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뭐 일자리라든지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 장년들의 전세 사기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지원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희한하게 시니어를 위한 정책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일단 당정 협의의 그 내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년도 정책이 지원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걸 미리 이제 아시는 거죠. 자, 진행사항은요. 일단 당정 협의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정 협의된 내용으로 예산을 이제 추계할 겁니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기 두들겨 보겠죠. 그럼 이제 총 규모가 이제 도출이 되겠죠. 어느 정도 예산안이 되겠다. 그거를 이제 국무회의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 요직들, 장관들 그 다음에 뭐 서울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국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그럼 이제 기재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9월 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서 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이게 치고받고 하면서 또 짜겠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미리 아는 게 중요하죠. 항상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뭐 올해만 살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첫 번째 뭐라고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원래는 이번 연도에 한시적으로만 왜냐면 추경에서 끌어당긴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년에도 채무조정이 이대로 또 한 번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럼 뭐라고요? 원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로 나눠서 갚는 이런 분들 이렇게 채무조정안이 또 내년에도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 구직 단년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이 준대더라. 그 다음에 월세 전월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뭐 정부가 지원해 준대더라. 이렇게 좀 예산을 볼 수 있겠고 희망사항은 시니어를 위한 좀 정책들, 시니어를 위한 지원 정책들. 그러니까 무슨 뭐
일자리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현금 지원 같은 거. 제가 너무 욕심이 큰가요? 저는 물론 시니어는 아니지만 제가 좀 봤을 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청년들에게만큼 시니어 분들에게도 조금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 안에서 무작정 줄 수는 없으니까 효율적인 예산 안에서 이런 어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안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당정 협의가 방금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시니어분, 우리 그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요.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나머지 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정 패밀리는 구독자 모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여정 패밀리가 되는 거고, 매일매일 여러분께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여정 패밀리님들, 오늘은 24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또 그저께 어저께 올려드린 정보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참 정보를 이렇게 들으는 입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들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때로는 되게 부담감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뭐 KBS라든지 YTN이라든지 또 특히 KTV라고 해서 나라 방송, 정책 방송입니다. 알죠? 이제 나라 방송인데 거기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정책을 이제 소개하거든요. 정부가 누구보다 빠르게 그걸 해석해 드리는 거 쉽게. 그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방송은 방송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는 거의 뭐 실시간입니다. 거의 국회에서 통과된 거, 요것도 금방 통과된 거 바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더 정확한 정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드리고 싶다는 어떤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그게 큰 선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잘 되는 이야기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복 드리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매일매일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